오늘 김민철 원장님 모셨는데요. 소개 잠시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김민철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제 의원을 운영하고 이제 심리치료소라는 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좋아해서 일반 정신과도 하지만 저는 이제 뇌과학적인 치료적인 접근이라든지 트라우마 하고요. 한참 핫했던 긍정심리라든지 기지를 통한 정신의학이라든지 계속 그런 강의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빠시기 때문에 네. 예, 부모의 얘기 또 아이들에 관한 얘기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뇌 기반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받고 해서 오늘 뇌를 사사치 분석을 좀 사사치 해야 돼요? 사사치 분석을 한번 대충 하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대충은 없다. 네. 지금 자녀분이 네. 몇이시죠? 제가 이제 자녀가 1남 1녀입니다. 고1 오빠 하나랑 고5 여동생 하나. 키워보시니까 아들이 편해요? 딸이 편해요? 기질 적합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질 적합도. 그렇죠. 기질이 서로 얼마나 맞는지가 네, 적합도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적합도가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나랑 기질이 맞는 자녀가 있고 조금 안 맞는 자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조금 더 이쁜 애가 있어 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그건 기질 적합이었겠군요. 사랑은 동일하지만 뭔가 합이 잘 안 맞는 아이가 한두 명씩 있어서 이게 조합이 잘못되면 하나는 계속 야단 맞고 밉상이 있어서 기질 적합도를 꼭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러잖아.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나하고 다르면. 저는 감정적인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은 바뀌는, 기질은 바뀌지 않고, 예를 들어 사고적인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똑같은 걸 봐도 저는 감정적 접근이고 아이는 사고적 접근을 하면 힌트가 안 맞아요. 이게 이 시점에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이러기도 아빠는 내 논리를 이해를 못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하느라 만난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굉장히 사고형이라서 부모님이 여행을 가자 하면 왜 그날 잡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은 왜 먼저 기뻐해 주지 않아? 여행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 하신다. 뇌도 기질의 차이에 따라 뇌가 좀 달라요. 이거를 좀 알아야지 그 아이의 쓸데없는 걸 강요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IQ라는 게 이제 초등, 중등까지도 발달한다 그래요. IQ든 학습이든 자기 역량으로 발달하기 위한 틀이 10살 전후 이때 만들어지면 집중과 몰입을 훨씬 잘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또 좀 수월하게 지나가고 공부도 잘해질 확률이 높죠. 집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터가 아주 단단하게 잘 돼 있으면 뭐 강풍이 몰아쳐도 이게 좀 괜찮은데 그 터를 이제 잘 다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터 다지기는 심리적인 안정감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뭐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무슨 정서, 가족 안에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서툴러서. 말씀 정말 잘하신 게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의식적 레벨 이하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무의식에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면 책은 10% 20%만 감당하게 만들어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는 게 그냥 배어 있어 이렇게 그렇죠. 안는데 책에서 배운 대로 따뜻하게 안아라. 그러면 지금부터 안는다. 하나, 어색하죠. 둘, 셋. 그렇죠. 이상하지. 저는 이제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 오시면 꼭 부모님의 정서 능력을 체크하고 이 밑에 뿌리를 좀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는 분일수록 그게 있군요. 그게 안 되면 부모는요 아이의 문제를 보면 자기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불안이 훨씬 올라오고 공포가 훨씬 더 올라오고 자기가 흔들리니까 아이를 집착하고 공부를 더 시키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쪽으로 더 악수를 두게 되는. 편안한 사람보단 불안하니까 네, 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두 배로 더 가속화시키겠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니 어떤 사례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노력해 보는 거죠. 방법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뇌 기반 학습에 관한 뇌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뇌 기반 학습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뇌를 잘 활용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속되는 생각으로 좀 들거든요. 굉장히 쉬운 설명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뇌를 잘 활용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다 포함된 말은 아니고 뇌를 잘 활용한다는 게 먼저 중요하겠고 뇌를 보면 발달하는 순서가 있겠죠.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이유가 이해 왜 이러니? 네. 아이는 언어력이 없고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빵빵 울지 않습니까?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은 뇌를 자극을 하면 발달 순서대로 잘 자랄 때 아까 말했던 기본기가 충실해지고 그 기반 위에 학습이라는 것은 훨씬 효과적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잘하게 됩니다. 공부만 잘하느냐 기반을 잘 다지면 다 잘할 확률이 높아. 뇌는요 쉽게 말하면
오른쪽 밑에서부터 왼쪽 위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뇌를 일부러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오네? 운의 잔해죠. 오른쪽 뇌의 밑에 부분부터 자라면, 여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이쪽 뇌가 건강해져요. 네. 나중에는 서로 소통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언어적인 이야기랑 생각은 주로 이쪽이고요. 좌뇌, 예. 예. 사고, 예. 감정과 감각은 주로 오른쪽. 감각을 관장하는 곳이 잘 자라야 돼요. 감각. 아, 그래서 만져주고 네, 그러는구나. 맞아요. 촉각 이런 안아주고. 거. 감각이 모든 감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착을 통해 만져지면 감각을 기반한 감정이 편안해지고 신뢰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3단계가 뭐냐면 위험이나 공포나 불안을 관장하는 뇌가 그제서야 자랍니다. 그 뒤에. 예. 안정감이 있어야지 공포도 적절하게 느낀다는 거죠. 안정감이 있어야 공포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건강해지면 그 마지막 4단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 돼요. 운의 마지막 단계가. 감각, 정서인데 처음에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음흠. who am I. 물론 끝! 그 다음 여기 발달 이건 아니에요. 예, 예. 스스로 연결은 하는 되지만,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기반 위에 생각이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학습은 이쪽에 좀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기 때문에 학습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는 왜 이 왼쪽 뇌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더 어릴 때 학습은 또 이쪽이 많이 연관돼요. 어릴 때 피아노하고 소가놀이, 발레하고 예, 맞아요. 예, 모래놀이. 예. 이런 발달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인식이 됐는데 여기가 만들어져야 될 때 자꾸 여기를 넣는 분들. 문자 교육에다가 막 이런 그런 것들 것도 강화시켜서. 그다음에 여기를 만들어도요.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나 방향성을 잘 고려해서 침범하지 않는 부모로서 아이의 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오감 발달을 심하게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미스매치가 되는 그럼 아이는 이쪽이 발달하긴 하는데 뭔가 내가 침범받으면서 발달을 한다. 강요된 발달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부정정서가 심해져요. 여기 안정감이 흔들리죠. 그 모래놀이도 하기 싫은데 막 시키면 부정정서가 생기겠네. 생길 수 예. 있죠. 네. 억지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 억지가 아닌 자기 주도성이 점점 만들어지면 순서대로 잘 자라면 자기 주도적이 됩니다. 타고나기를 더 밑에가 있어요. 관장하는 데인데. 자발적 동기 예, 이런 예. 거. 자발적 동기가 첫 번째 본능적 동기. 두 번째는 이 본능적 동기를 충분히 엄마 아빠가 그대로 인정해주고 의욕을 가지고 하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하면서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난 여기 해볼래 저기 해볼래로 가는 게 2차 동기. 행동에 대한 원하는 게 있을 때. 이 1, 2단계가 충분히 되면 아예 그다음에는요 초월적인 동기를 가진대요. 내가 인류를 사랑해야 되겠다. 더 큰 네. 가치관에 나도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 능력이 스스로 찾아지네요. 네, 찾아지는 보통은 여기에서 막혀버리니까 동기 사라지고 공부 의욕 사라지고 할 의미를 몰라요. 여기가 의미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 의미를 만드는 운해가 언제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10살 이전이란 말씀이세요? 지금도 발달하고 있지만 네. 핵심적인 건 만 3세. 만 3세? 네. 그다음에 이미 다 끝났네 아니, 우리. 근데 이제 의견 가소성이라고 해서 100세 된 노인도 자극을 주면 발달하는 곳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도 이쪽 부분을 발달시키고 자극받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설레이는 것도 운해에 대한 자극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전에 잘 자란 사람은 어른으로서 설레는 정도만 설레이는데 네. 여기가 그때 결핍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60인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설레이고 따라다니고 잘못 왜곡된.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중요하긴 한 것 같지만 네네. 다행히 뇌는 평생 자란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하면 되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요즘 도파민 중독 그러잖아요. 원래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내 의욕을 관장하고 집중을 관장하고 의미를 관장하고 관계를 관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주고 기본적인 호르몬인데 이런 게 조금 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지를 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가 잘 자라면 적절한 도파민이 만들어져요. 엄마가 웃어주고 만져주고 젖 먹여주잖아요. 눈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교감을 1초에 6사이클 도파민이 툭 튑니다. 엄마가 웃어주면 아이가 도파민이 올라가요. 아이가 충분히 많아져야지 감정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일을 던져도 끝까지 해내요. 그렇게 안정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게임 말고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런 힘이 이미 만들어진 애들은 만들기를 주면 밤새 만들어요. 하다가 안 돼도 계속해. 계속 될 때까지 하고 나도 그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긴 시간 애쓰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하고 나니까 꾸준히 도파민이 나왔거든요. 긴 시간 노력해서 얻는 도파민은 짧은 시간 자극적인 도파민을 이겨버려요. 이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게임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은요. 게임을 못하게 하면 더 죽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 값싼 도파민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승부를 보면 안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 아이가 원하는 활동, 하다못해 체육이라도 시켜주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해서 성취를 느끼는 도파민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끊어지는데 무조건 딱 잘라버리면 하면 절대 왜냐면 도파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 공부 방해가 게임 중독. 그 중독이 왜 생기느냐 바로 여기에서 답을 좀 찾아요. 여기가 별로 안 건강하고 충분히 노력해서 도파민 성취감이 잘 없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면 학교 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점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우뇌가 발전하는 것들이 아주 정서적으로 편안한 네. 어려서 아이들한테 기저에 갈아줄 때도요. 네. 아이가 쉬를 해서 막 울면 그냥 조용히 기저에 갈아주기도 하지만 네. 아유 그렇죠. 축축했구나 라고 이렇게 엄마가 웃고 공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처럼 아이하고 공감하는 것도 말씀하신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그런 게 되겠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아이가 예를 들어 오줌을 싸면 본능적으로 아이는 부정적 감정을 느껴요.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아이들은 쉽게 수치로 많이 빠지거든요. 수치심, 네. 애기들도 그래요? 지가 모르면서도. 어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수치는 아니에요. 엄마가 예를 들어 가면서 너는 왜 오줌 싸고 그래? 이렇다 칩시다. 수치에 빠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면 계속 수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수치를 받아서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 아이고 있어. 잘 쌌어. 막 이렇게 아이가 얘기해. 수치로 갔다가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기쁨으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도파민 하나 만들어져요. 그 말도 못하는 애기들도 그게 있다는 네. 거예요? 특히 눈빛을 만 6주 이럴 때 느낌이고 하여튼 만 3년까지는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눈을 통해 도파민이 어떻게 자극받는지를 아이는 무의식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지만 말할 때 눈을 맞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네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5살, 6살 학생이 된 그 뒤에 이 공감이야말로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거시기하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그 뒤에는 자발적으로 잘 가겠네요. 비교적 자발적으로. 사람은 완벽한 자발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역경에 있어도 충분히 자발성으로 가는 사람들. 네네네. 그것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죠. 해본 애들은 더 몰입하고 더 칭찬받고 그게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누가 상을 안 줘도 끝까지 파고 할 때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돼요. 엄마와 이런 교감을 통해 세로토닌 시스템, 오피오이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 보호 시스템이거든요. 그 원리를 지금도 우리는 써요. 나이가 들어도. 예를 들어 상담이 그런 거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렇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이 사람이 도파민이 아닌 코티졸이라 이런 빠져 있을 때 충분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 평소에는 수치에 들어가 있다가 못 나오는데 상담자가 도파민을 쏘아주면 무의식적으로 그게 좋거든요. 그러면 내 도파민이 올라가죠. 나도 이제 막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요 도파민 올린 약을 쓰거든요. 하지만 상담이 대부분 많이 필요해요. 그럼 집에서 엄마가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굉장히 환하게 아이를 밝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365일 내내 웃으며. 네.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부모님들 저는 박수고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지금의 발달 단계나 아이의 문제나 아이의 상태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기를 좀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뇌 기반 학습이라는 게 말씀하신 이제 우뇌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시기에 안정감을 최대한 우뇌가 잘 자라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이 결국 좌뇌를 활용하면 또 큰 재산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본인이 겪었던 뇌에 새겨진 이게 유전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많지요. 예를 들면 신기한 게 부모가 ADHD면 자녀가 ADHD 될 확률이 높다든지 부모가 우울이면 자녀도 우울할 확률이 높아요. 엄마가 결혼을 25세 했는데 23세 엄마가 큰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이 심해졌어요. 불안이 없던 엄마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그 불안을 유전받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단기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불안해지진 않을지언정 불안을 유전받기도 하기 때문에 유전이 다는 아닌데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런 유전적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후천적인 노력이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유전이 영향을 주기는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떤 어린 초등학교 한 1학년 아이하고 엄마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엄마가 뭐가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해 이렇게 이제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겠습니까 숙제가. 그 딸이 열심히 숙제를 하면서 계속 엄마한테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뭐가 읽혔냐면요. 이 아이는 엄마의 퉁명스러운 불편함이 힘들었나 봐요. 어떻게든 엄마를 좀 돌려보려고 자꾸 다른 말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숙제에 몰입을 못하고 있는 저 아이는 엄마가 지금 불편하구나
제가 제대로 본 겁니까? 제대로 본 겁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일수록 기분이 안 좋으면 공부가 훨씬 안 돼요. 엄마가 빨리 해. 지금 보세요. 빨리 해야 하는 엄마는 뭐냐면 약간 짜증. 엄마의 무기력이 전달되고 있어요. 애는 하고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좀 빠지죠. 이제 밝으니까 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혼나요. 왜 자꾸 다른 소리 하냐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만약에 우리 한번 빨리 해볼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네. 줬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받아주는 거죠 한번. 그렇네. 뭐 그랬구나. 응. 네 이야기도 재밌네. 재밌는데 이거 하고 해볼까? 그렇지. 도파민을 돌려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엄마가 눌러버리는 거는 훅 들어가잖아요.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할까? 엄마가 어떤 말을 어떤 어투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네요. 늘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게요. 그걸 또 이용해 먹거든요. 아이가 충분히 소통이 되면 자, 아까 엄마가 하자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딴 말 하지 말고 단호한 것도 필요하지만 짜증 섞인 단호함과 비난 쪽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너무 써서 단호하면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데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호함은 꼭 필요하죠. 그것까지 안 하면 아이는 계획적으로 뭘 하는 걸 못 배우잖아요. 네, 네. 뇌를 다 쓰되 자칫하면 좌뇌만 쓰면 이 정서가 빠지니까 안 돼요. 우뇌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공부를 안 하죠. 시작은 우뇌고 정서고 감각이고 이것을 공부 쪽으로 가이드하는 것은 어릴수록 부모의 몫이 좀 있겠고 그러니까 애가 막 의지도 넘쳐 안정감도 좋아 괜찮은데 엄마가 우리 계속 놀자 이러면 당연히 이제 공부 쪽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 전내적이 그거군요. 예. 단호한 개입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정감도 필요한데 안정감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눈물 좀 빼도 돼요. 아,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는 긴장하게 만들고 도파민 이야기만 했는데 코티졸이라는 물질도 나와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적절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코티졸을 적절하게 유발시키고 그 코티졸은 뇌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또 학습도 잘 돼요. 친구끼리 장난친다고 누가 암기 하나 해볼래? 못하면 우리 손바닥 때리게 하자. 손바닥을 맞기 싫잖아요. 긴장해서 배운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른쪽 내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결핍을 줘야 되거든요. 결핍이 생기면 애가 더 에너지가 생겨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할 때 당장 가서 피아노 사주고 이게 아니라 피아노 왜 배우고 싶을까? 하면 얼마나 잘할까? 라는 단계를 통해서 결핍을 줘라. 결핍을 통해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배고픔, 갈망을 만들어주는 초등학교 때 해주면 제일 좋아요. 중학교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춘기라. 네, 이제 뭐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이런. 이 뇌가 전뇌가 되려면요 오른쪽 뇌에 너무 국한되면 약간 이기적인 뇌가 되거든요.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음 시키는 대로. 네, 기분이 안 좋아. 제가 좀 하기 싫은 일도 시켜도 돼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뭘 할 거니 예를 들어 설거지, 청소 가족을 위해 해야 된다 이 네, 생각 한다는 좀 거죠. 의미가 되고 기여가 되기 때문에 뇌가 통합적으로 훨씬 더 잘 돼요. 네. 아이들이 집에서 간단한 기여를 하면 나중에 국가에도 기여하고 인류에도 기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을 꼭 좀 시켜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뭐냐면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설거지 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핵심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와주잖아요. 싹 다 하게. 물론 나이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